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자랑하는 대작 MMORPG 테라까지 화제 만발, 인기 만점인 전 세계의 게임들이 하나둘씩 모이며 거대 게임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미국의 E3, 독일의 게임스컴, 일본의 동경 게임쇼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규모의 차이나 조이가 바로 지난주 중국 상해에서 열렸는데요. 한눈에 봐도 끝이 없는 차이나 조이의 부스들, 이렇게 넓은 홀이 무려 12개. 그 규모만큼이나 엄청난 숫자의 관객들이 그야말로 바글바글 게임 축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차이나 조이 2014. 그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欢迎光临 China Joy。 먼저 차이나조이 개막 하루 전 7월 30일 국제 e스포츠 연맹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WECG 대회를 IESF 첫 인증 대회로 인정하는 글로벌 e스포츠 서밋이 열렸는데요. 국제사회에서 e스포츠가 정식 체육 종목으로 제대로 된 대우와 지위를 확보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WECG 공인 첫 번째 대회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글로벌 e스포츠 서밋은 전 세계의 e스포츠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던 인상 깊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이나 조이를 탐방할 시간. 첫 번째, 차이나 조이 속 익숙한 게임들. 먼저 중국 게임사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수많은 인기 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중국의 자랑, 세계적인 기업 T사입니다. T사의 거대한 부스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한국의 액션 게임 크리티카. 2013년 9월 중국에서 첫 알파 테스트를 실시하며 최근 1년간 크나큰 인기를 얻어왔는데요. 就是画面感还不错，然后打斗的流畅度也还不错，然后招式也够酷炫，还不错。 그러나 차이나 조이를 점령한 한국 게임은 크리티카뿐이 아니라는 사실. 중국의 인기 게임사 K는 차이나 조이의 대형 부스를 마련. 부스 전체를 테라 단일 타이틀로 장식했는데요. 其实我觉得 Terra 这个游戏是一个非常非常出色的一支网络游戏。 그동안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친 비공개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를 거쳐 차이나 조이가 끝난 후 8월 6일 수많은 기대 속에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就是操作性还有那个游戏设置上面。 향후 러시아 진출을 앞두고 있는 테라 온라인. 사실은 테라가 북미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이제 글로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국 게임의 위상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구름 같은 마니아층을 몰고 다니는 마성의 게임 부스가 있었으니 세계 최고의 글로벌 게임사인 비사. 비사는 이번 차이나 조이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이름만 내면 다 알만한 5종의 인기 타이틀을 선보였는데요. 我来这里为了魔兽世界，这里的队伍很强，这里的人们也很热情，但是我不担心，我们一个半小时为了魔兽世界，魔兽世界加油！ 또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등장했던 캐릭터인 첸 스톰 스타우트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추가한다고 밝혀 관람객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중국 관람객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게임 시장도 지금껏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었는데요. 두 번째, 중국의 콘솔 게임 합법화. でコンソールゲームは外資に対して規制があったためになかなか事業参入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でしたがって中国の統計の中ではコンソールゲームは出てこないのが状況だったんです。 2000년부터 법적으로 콘솔 게임을 금지시켜왔던 중국. 하지만 14년 만인 올해 2014년부터 중국 내에 콘솔 게임이 합법화되면서 중국 게임 시장은 다양한 게임 장르와 함께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このきっかけを我々として捉えてぜひこの機会を通じて中国の皆さんおよびアジアの皆さんに PS4 の楽しさ PS ワールドの楽しさを紹介するということを目的に参考出展で今回の会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콘솔 게임을 서비스하는 S사는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인 삼국지를 주제로 한 진상국무상 세븐을 비롯 저스트 댄스, 파이널 판타지 등 15종의 타이틀 시연대를 준비했으며 중국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优点的话就是怎么讲，就是它打击感，然后还有那个也上手性还可以。 이렇게 기존부터 탄탄했던 온라인 시장과 차근차근 발전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콘솔 게임의 창까지 다양한 게임이 공존하며 새 기점을 맞은 중국의 게임 시장. 还有一些这些就是很多这种新的游戏，还有那种页游都出现了，都感觉不错。然后相比去年的话，这种和我们那种相互那种体验的话，做的比较多。 China Joy 加油！ 앞으로도 계속될 차이나 조이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게임의 이슈를 더하다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집으로 마련된 게임 플러스. 그 첫 번째 주를 장식한 소식은 바로 중국 최대 게임쇼 차이나조이였는데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콘솔 게임이 유통이 안 됐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런데 올해 지난해부터 이제 유통이 허용되면서 이번 차이나조이에서도 MS나 소니 같은 데서 이제 콘솔 게임을 갖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콘솔 게임이 10억이 넘는 이 중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참 기대가 되고요. 근데 그 온라인 게임도 그 콘솔 게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콘솔 게임 이용자들이 가면서 온라인 게임을 또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도 관심이 가고요. 네. 또 다른 관심거리는 그 불법 복제 시장이 그렇게 만연한 데서 콘솔 게임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점이 그걸 또 지켜볼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 기자님은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일단 중국 더위 굉장히 더웠고, 근데 저 굉장히 좀 오랜만에 차이나조이를 갔었는데 그 규모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한국이 거의 비등하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온라인 게임 시장은 훨씬 한국이 컸었지만 이제는 중국한테 그런 주도권, 시장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은 부분 넘겨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약간 씁쓸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중국 최대 게임사이기도 하고 또 세계 최대 게임사로 성장을 한 이제 텐센트, 그다음에 네디지나 아니면 퍼펙트 월드, 쿤룬이나 아니면 자이언트 등 큰 이제 거대 중국 게임사들이 큰 부스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게임들을 소개를 했고요.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는 좀 아쉽게도 B2C에 나가는 게임사는 없었고요. B2B에 이제 우리 스마일게이트하고 인크로스, 그다음에 한국 공동관이 이제 B2B에서 비즈니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B2C에서는 이제 쿤룬관을 통해 갖고 한국 MMORPG 테라가 이제 중국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특집으로 준비해드리는 생방송 게임 플러스. 그동안 전해드렸던 많은 코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재미와 예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초이스의 오삼균, 허완우 이 두 명콤비의 활약상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따라 유난히 어색하고 산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사람.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왜인지 모르겠어요. 뭔 녹화를 하지? 얘기를 해줬어야지 맞는 건데 왜 물은 겁니까 오늘? 감정에 빠졌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오성균, 허완욱을 제대로 당황시킨 오늘의 G-초이스. 올 상반기 재밌었던 G-초이스 3편을 선정, 특집으로 준비했다. 오성균과 허완욱이 뽑은 명장면과 G-초이스 X5 대공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고! G-초이스 특집, 조작키 4개로 즐기는 저사양 고난이도 게임 속 명장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게임, 자만하지 않고 센스 있게 피하는 게임입니다. 바로 티쿤 99입니다. 간단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저사양 고난이도 게임. 오성균과 허완욱의 게임 실력이 에게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큰 멘붕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도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특훈 99는 게임 마스터 허완욱조차도 헛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게임이었다. 20초 나왔네요, 20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게임을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더니 1초 만에 죽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못해서 눈이 너무 안 져서요. 네. 1초 952. 2초. 진짜 시스럽게 보더니 야,
혀를 차면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아니 진짜 그렇게 못했나?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게임 QWOP. 달리는 게 그렇죠. 아이고야. 알았지. 그렇지. 어이구 이렇게.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성균이가 밝게 우는 모습을 본 지가 몇 번 안 되는데 그날이 그 녹화한 날이 딱 그날이었던 것 같네요. 달리는 게 그렇죠. 아이고야. 알았지. 그렇지. 어이구 이렇게. 아니 뭐 하세요? 아, 정말 게임 발로 하시나요?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제정신이세요? 어떤 역할을 아세요? 아니 모든 게임에 통달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연출. 모든 게임을 마스터한 바로 그분. 허와는 게임 연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그 다양한 게임을 접하다 보니까는 컴퓨터가 부서지거나 내가 부서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부서지겠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하지 않는 걸로. QWOP 하나로 그간 쌓은 명성 와르르 무너뜨린 허완욱.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QWOP를 하지 않았다는 슬픈 전설이. G초이스 특집 외로운 솔로들을 위한 러브 플러스 속 명장면. 외로운 솔로 부대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등장했다.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러브 플러스. 충전만 해주면 만날 수 있었던 그녀와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즐길 수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링코와의 첫 만남부터 끝 만남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다음 명장면이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난 느낌? 그 도트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래잖아요. 다시 사랑한다 말 그 김동률 그 노래처럼. 아 진짜. 묵코짱今日のこととても可愛いよ。また待たせた。僕もそう思うよ。早く行くよ。なんかこの髪型ちょっと変じゃない？もうちょっとさ、リンコの気持ち考えたら？ 웃지 말라고. 왜? 명장면이 하나가 딱 있죠. 역시나 허와는 게임 연출에 첫 키스는 액정 보호 필름 맛.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키스. 27 그녀와의 첫 키스. 그 떨림. 링코와 나의 교감. 링코짱과의 첫 키스는 액정보호 필름 맛이 났지만 난 그녀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나레이션의 그 마지막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링코와 나의 사랑은 이거는 정말 그 리얼월드다. 이거는 명언이에요. G초이스 특집 남자들의 심쿵을 유발하는 러브 라이브 속 명장면. 링코짱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한 명의 그녀가 나타났다. 우리 또 니코 선배. 그 등장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던 러브 라이브. 아 이건 사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역시 니코니코니가 아닌가. 니코니. 아 굉장히 잘 봤어요 니코니코니. 아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게임 플러스 안에서의 최고의 명장면이 니코니코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따 나왔더니 니코니코니. 처음 딱 봤을 때 임팩트가 최고였어요. 네. 그 모르세요? 이런 겁니다.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아나타노 하야토니 니코니코니. 아나타노 하야토니 니코니코니. 애가 저들끼리 여자와 라브니코. 니코니 때문에 라브니코. 굉장히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귀여움을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리지 않았나. 그 야자오 선배의 트레이드마크인 이제 자기 소개 부분이 게임과 상관이 없지만은 그걸 알므로써 더욱더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다면은 전 그걸 만족합니다. 뜨거운 반응과 인기에 힘입어 니코니코니 업그레이드 버전 특별 공개. 담배. 뭐가 이거야? 시킨다고 하는 내가 너무 싫다 진짜. 담배 니코와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오성균, 허완욱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 시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매력의 오성균, 허완욱의 실체를 파헤친다. G-Choice X5 첫 번째. 허완욱은 모태솔로다. 이제 벚꽃 시즌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벚꽃놀이라든가 이런 거 좀 나가셔야죠.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벚꽃을 좀 거닌다든가. 없어요. 벚꽃놀이를 최근에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 그만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허완욱 게임 연출은 아주 모태솔로는 아니에요. 여자 얘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했던 허완욱. 날 서 있는 그의 반응으로 보아 100% 모태솔로임이 확실한데 그는 정말로 연애를 해본 것일까요? 여자친구 사귄 지 도대체 얼마나 된 거야? 한 3년 전 정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바로 그 러브 플러스에 나오는 코바야카 린코짱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왜 헤어졌냐면 너무 그녀가 오래된 시간이 많아서 일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물을 일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녀에게 빠져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UMD를 뺐나요? 빼고 이제 고이 이제 서랍 속에 이제 모셔놨죠. 서랍 속 한쪽에 고이 접어둔 아련한 첫사랑. 들어오진 않습니다. 두 번 다시는 콩닥콩닥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심장이 한 여자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좋잖아요. 여자 선배 이쁘고 귀엽고 우리 또 니코 선배 아이돌이라서 그 아이돌로서 또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허완욱의 사랑을 독차지한 니코짱은 아이돌 그룹 뮤즈의 핵심 멤버라는 사실. 그렇다면 허완욱의 첫사랑 새침대기 니코짱 대 아이돌계의 귀요미 니코짱.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두 소녀 중 허완욱이 택한 단 하나의 그녀는?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린코냐 니코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 결정했어. 린코를 고르겠습니다. 데이트도 같이 할 수 있고.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허완욱의 첫사랑 린코짱. 그 마음 제발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G-Choice X5 두 번째. 오성균은 아내 얘기에 민감하다? 집사람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부터인가 아내 얘기만 나오면 자동 반사. 목청 높이기 일수였던 오성균. 도대체 왜 그는 아내 이야기만 나오면 이토록 발끈하는 것인가? 아니 무슨 게임 방송에서 남의 와이프 얘기만 해. 선생님 반말 들어옵니다. 와이프가 어쨌든 저쨌든 사실 마우스 지금 와이프가 어디 계시죠? 와이프 지금 집에 없다는 잠깐만 와이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왜? 집중력이 흐트러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래도 침을 왜 침을 들고 타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착잡힐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는 그냥 운만 띄었을 때 지레 겁먹고 안 들켰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 또 오성균 하면 또 자폭의 또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자제시켜야죠. 큰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집사람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끼워 넣으니까. 오늘을 빌어 특별히 전하고자 합니다. 오성균 아내에게 바치는 허완욱의 영상 편지. 잘 지내시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게임 플러스 G-Choice에서 우리 아내한테 얘가 뭔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이게.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할 말이 있긴 있었어 내가. 잘 지내시죠? 보기가 좀 무서워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사과를 드려야겠다. 전기 참 좋아하고요. 물론 참 좋아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G-Choice X5 세 번째. 오성균은 허완욱에게 당하기만 한다? 맞습니다. 제가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따귀를 때림으로 인해서 우선 방송 분량을 좀 챙기겠다. 그게 무슨 굉장한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따귀를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성균 씨 플레이할 때 제가 어떻게 하던 거? 오성균 게임 해설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주먹지마 늦었다. 찰진 소리가 나는 이유는 정말 세게 때려서 그래요. 아파요. 어중쩡하게 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그냥 세게 때립니다. 맞아볼래요? 저는 거의 완벽하니까요. 맞을 기회가 잘 없죠. 어쨌든 넘어가고요. 맨 처음에는 감정 굉장히 많이 상했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재밌어. 다음에 맞아도 될 것 같아서 딱기가 문제입니까? 방송만 살면 더 때려도 돼요. 언제나 비웃음 주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 오성균, 허한욱에게 지초이스는 어떤 프로그램일까? 저도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만들어준 정말 고마운 코너예요. 지초이스를 하기 전과 지초이스를 하고 난 후에 저의 게임에 대한 상식은 못해도 2배에서 3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코너다. 저한테 지초이스는 즐거움이죠. 게임하면서 막 재밌었고 즐거운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보는 사람들 같이 즐거워졌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성균, 허한욱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G-Choice. 앞으로도 두 사람의 찰떡궁합 콤비 플레이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게임 플러스의 간판 코너 G-Choice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이거 GTS에서 약간 항의 들어오지 않을까요? 재밌던가 그러면? 굉장한 자신감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를 드릴 수 있다면 앞으로도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G-Choice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33세 두 분의 게임 세계는 정말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저희는 오타쿠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제 네. 두 분이 정말 이 약간 마니아적인 그런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면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어필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와닿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분의 이 코너가 좀 더 그만큼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리얼하고 또 동갑내기 친구끼리 사실 뭐 이렇게 약간의 폭력도 이제 허물지 않고 하시는 것들,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것들, 네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큰 재미를 주고 있어요. 네, 참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재밌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게임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지 않나요? 뭐 게임이라는 게 게임 자체의 재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크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e스포츠가 바로 그런 보는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들인데요. 어떻게 이 두 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PC방 가보다 보면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게임이 있지만 옆에서 막 하는 거 보면서 저거 하고 싶다. 네네. 그런 느낌 들잖아요. TV 하면서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막 주고받으면서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저런 게임 정말 다음에 꼭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들도 이제 기자들이지만 못 해보는 게임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거기 나오는 것들 보면 특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뭐 신선하고 또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게임들 많이 소개시켜줬으면 합니다. 두 분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G-Choice의 활약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G-테스터도 이어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G-테스터. 온게임넷 공식 게임 평가 G-테스터. 게임 플러스 라이브와 함께했던 장장 8개월의 여정. 그동안의 게임 평가를 중 4인방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순간들을 모아 보았다. G-테스터 하이라이트 편. 백 투 더 G-테스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기억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사다난했지. 그렇죠. 저희가 이 생방으로 넘어오고 나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돼요? 안 받아요? 마치 저희가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 그런 것 같잖아요.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면은 생기지 않았으면 여자친구랑 헤어질 일도 없는 거겠군요. 아 진짜 생기지 않았으니 슬플 일도 없겠네. 너무 부럽다.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군요. 야,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언제나. 예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행복해요. 그렇죠. 2년 전이나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G테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뭐 게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PM님? 아, 저는 진짜 한 줄 평하는 거예요. 그래. 욕쟁이 할머니 맛집이다. 밍밍한 섞어찌개다. 결과는 전쟁 영웅답니다. 길게는 뭐 이제 몇십 시간씩 플레이를 하는 게임들인데 그렇지. 그걸 이제 한 줄로 줄여야 돼요. 모모는 모모다. 아, 힘든 거야 이게. 선미 솔로 데뷔곡이다. 성형 미인이다. 새로 개점한 백화점이다. 나 너무 힘들어. 막 손발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2014년 상반기에 대작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대작 많이 했죠. 그거 막 노숙자처럼 줄 서서 사는 게임 있죠. 텐트 치고. 그거 이게 날개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임도 있고. 어쨌든 어렴풋이 이야기하지 말고요. G테스터 상반기에서 다뤘었던 정말 유저들의 기대를 모았었던 대작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선하고 좋았던 거. G테스터 4인방이 각자 뽑아본 놓칠 수 없는 게임들,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들. 이현수 PM의 백투더 G테스터. 2014년 상반기 유저들은 이 게임들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렸고 청을 설쳤다. 꿀안했습니다. 악마의 귀한 디아블로3. 제작비 수백억 이상의 MMORPG 블레스와 이카루스. 그리고 G테스터 역시 이 게임들을 필히 평가해보기로 했는데 누워 계세요? 모험 모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디아블로3 확장팩의 메인 콘텐츠는 이 모험 모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모험 모드가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는 콘텐츠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 되게 잘 만들었달까 영리하게 만들었달까 재활용은 이렇게 하는 거라구나 뭐 이렇게 느꼈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이 모험 모드는요 일단 퀘스트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 짧게 맵을 다 돌아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보상까지 받으니까 더 좋고. 리소스 활용도가 늘어났다.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인정할 만하고 두 번째 이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한 사이클의 모험 모드를 딱 클리어하는 시간 그 시간이 평균적인 PVE 온라인 게임의 평균 플레이 타임, 타임 스펜트, TS라고 부르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딱 맞춰놨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좋아요. 더 길면은 지루해지고 더 짧으면은 아쉽습니다. 근데 실제 저도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때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 빨리 먹고 와서 딱 들어가 보면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점심시간 빠듯하게 쓸 정도로 딱 재미있게 끝나요. 더 길어지면 이제 초조해지고 지루해지는데 딱 좋은 시간에서 끝난다는 점에 있어서 유저들의 타임 스펜트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밸런스로 반영해냈다. 기대했던 만큼 적절한 재미를 줬던 디아블로3. 그리고 5년간 약 500억의 개발비를 들여 만든 블레스 역시 기대작으로 떠올랐는데 보통 저희가 게임을 평가할 때 대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따르는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픽. 그리고 정말 좋아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블레스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전 되지 않았나.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 최소한 그래도 불서 정도의 비주얼적인 감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100 정도의 기대를 했는데 글쎄 한 95점에서 한 90점 정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기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차세대 MMORPG. 옛날에 사용했던 모토는 또 그거 있었어요. MMORPG의 클라이막스. 괜찮은 그래픽이야. 문 만족했어요. 근데 감동까지는 아니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제 기대치보다는 실망했다는 소리예요. 압도적이어야 했어요. 그들이 그렇지. 지금 달고 있는 수식어에 기반한다면 압도적이어야 했는데 압도적이지는 못했어요. 한 직도적인 정도면 모르겠는데. 아, 되게 재밌는 이거는 와, 편집에서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고로 대작은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래픽이 중요한데 이카루스의 경우는 어땠을지? 초반에는 의외의 재미가 있어요. 전투. 맞아요. 뭔 소리냐면은 100%. 네, 클래스별로 전투 시스템이 굉장히 짜임새끼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처음에 딱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러 들어갈 때 보면은 버서커, 뭐 조작 난이도 쉬움,
뭐 어디 뭐 위자드 어려움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 아니 액션 게임도 아니고 아니 왜 어려움과 뭐 쉬움 뭐 이게 난이도 나눠져 있으라고 했는데 게임에 들어가 보니까 납득을 하겠더라고. 진짜. 예. 각 클래스별로 전투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것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맛이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찰져요. 어떤 의미로 보면. 조작하는 맛이 있죠. 그렇죠.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멀리는 저었다가 내려 찍는 스킬이 있으면은 발로 뻥하고 걷어차는 스킬이 있어요. 이거 갖다 조합을 해가지고서 날아가가지고 내려 찍고 이것도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타이밍 조절 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맞추는 맛이 있었거든요. 위자드는 또 어떻던가요? 저는 무엇보다 그 차지 스킬 쓸 때 그때 막 평평평평 날아가는 기 모았다가 평평평평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스팀 게임 같은 느낌. 그치. 그리고 리액션 유효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스킬을 쓸 때 상대방이 넘어진다거나 마법을 맞고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밀려나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빙샷이 일단 되니까. 다시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역시 대작의 평가는 좀 뭐랄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울 수가 없는 게 디아블로 3 그 오리지널 당시에 얼마나 많은 게시판 지분율이 올라갔었습니까? 그렇죠. 말도 못했죠 그때는. 그 이후로 다들 이렇게 얌전해졌고 순한 양처럼 게시판에서 욕안 먹으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 이건 블레스 깐 거 보세요. 뭐 대기업 회사 거라고 뭐 대작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공정하고 신랄해야지 평가라는 게. 그랬나? 항상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작도 혹독한 평가는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럼요. 그러나 거기에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분이 있으셨어. 그래, 그럼요. 김성일 개발자가 있었다라는 걸로 의견이 조금 모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게임 평가를 하면서 화를 내세요?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그런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망해. 왜냐? 내가 직접 저렇게 해본 걸 겪어봤어. 저 결과를 뻔히 알아. 근데도 그들은 나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뻔히 내 눈앞엔 보여. 그들이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 어떤 치킨을 튀기고 있을지 다 보인단 말이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치킨은 성공한 개발자의 표상입니다. 아 성공을 해야 튀길 수 있나요? 실패한 개발자는 치킨조차 튀길 수가 없어요 요즘. 아 제 생각이 짧았네요. 짧았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돌직구를 던지신 거예요? 돌직구라기보단 돌판에 가까운 거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죽어라! 약하지 않나? 그 어떤 게임도 피해갈 수 없는 혹독한 평가의 세계. 미칠 것 같아요. 돌아버리겠네. 내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노 조절 불가. 화남의 정점을 찍은 김성애 개발자 분노의 순간들. 그 첫 번째 펜치 온라인. 그게 진짜 야 여기다 난이도를 줬네 게임에다가. 그렇죠. 이 갈색 바탕에 갈색 글씨야. 그래서 못 읽겠어. 집중해서 나는. 보라는 매지가인가? 게다가 또 이제 또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뿌옇단 말이에요.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갈색도 종이요, 갈색도 글씨로다. 어떡하라고? 뭘 보라는 거야 나한테. 근데 동화풍 그럼 약간 그 브라운 톤의 갈색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좀 강조를 하시려고. 그렇지. 약간 그걸 강조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 갈색이야. 갈색. 그러니까 브라운 패티시가 있어요. 찰리 브라운도 아니고 리스너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리를 듣는 귀가 어디 붙어 있느냐야. 카메라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저 모니터 바로 와. 그리고 저기 그 공간 3D 월드 안에 있는 공간에 캐릭터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리스너가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에 리스너가 붙어 있어서 캐릭터가 방향을 바꿔. 그러면 이 캐릭터한테는 왼쪽 귀 오른쪽 귀에서 들리니까 이게 마치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이거 리스너를 붙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저는 캐릭터가 방향을 바꿔도 분수는 항상 화면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스피커에서만 촤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리스너가 캐릭터가 아닌 화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FPS처럼 1인칭 게임이 그래요. 애시당초 캐릭터와 카메라가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게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3인칭 게임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이 듣는 귀가 저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되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어떡하라고? 근데 눈과 귀를 불편하게 했던 부분에 화난 개발자. 그렇다면 이 세상 최고의 초고난이도 게임 다크 소울 2에는 어떤 분노를 나타냈을지?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다크 소울 2 같은 경우에는 마치 어딘가를 등반한다 혹은 수련한다, 고행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지 멘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친절한 게임, 의도된 불친절함이다, 의도된 불편함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납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경계해야 돼요. 뭘 경계하느냐면 자, 영화를 예를 들어보자면 불친절한 영화들이 있어요. 예, 불친절한 영화들이 있어요. 어려운 영화? 예, 수준 높지만 어려운 영화들. 이해가 잘 안 가. 예,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뭐 나름의 그런 어떤 장르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그렇지. 영화들을. 하지만 불친절한 영화 관람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져서는 안 돼요. 자, 이 영화는 어려우니까 니들은 의자도 없이 서서 보고 불도 막 깜빡깜빡거리고 보다 보면 한 천장에서 물도 셀 거고 불친절한 영화 관람이 이해되십니까? 안 안 되죠. 되죠. 불친절한 영화는 있을 수 있지만 불친절한 영화 관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다크 소울 2는 반성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제 PC판에서 특히 더 그래요. 그래, PC판은 공감해요. 게임이 사법고시요? 오, 역시 개발자답게 논리 정연한 돌직구. 다크 소울 2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핵직구를 터뜨린 한 게임이 있었으니 그 정점을 찍은 날 온라인. 예,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진짜 들려드리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손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되게 공손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텍스트는 뭐라고 나오냐면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걸세. 뭐야, 일단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 이 대사와 목소리하고 매치가 안 됐던 케이스 중에 제일 심했던 건 이거예요. 낯익은 얼굴이군요. 낯익은 얼굴이군요. 상당히 아리따운 목소리로 귀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텍스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칼을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라고 텍스트로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는 낯익은 얼굴이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더빙이 개판으로 된 게 우리가 방송용으로서 말이 물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서로 자기 할 말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길이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보실게요. 처치할 생각이면 처치하면 될 것을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겹쳐.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실제 원본 리소스 길이를 철저하게 조사해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로컬 성우한테 가서 그 길이를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상에 들어가 있는 원본 그 사운드 리소스의 길이보다 더 녹음이 길게 돼갖고 생기는 문제예요. 예. 고치세요. 당장 라인 나우. 그렇지, 고쳐주는 게 좋지. 게임의 몰입감을 위해서도. 그렇죠. 유저분들이 그동안 개발사라던가 퍼블리싱사라던가 아니면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비하인드도 저희가 함께 그렇게 다뤄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게임 방송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리뷰 내지는 게임 평가 프로그램은 참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전문 후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오늘의 슬픈 전설 같은 이런 훌륭한 코너를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게임 평가 프로그램이 언제 있었냐 이거죠? 아니 정말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패스트포워드로 가는 그 전문 코너를 이거는 정말 역대 최초였을 거예요. 사실 G5라는 코너는 정말 어떤 게임 전문 지식을 이제 알기 쉽게 전달되는 그런 코너를 제가 진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G 테스터의 품격이 그게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화자찬밖에 없네요. 어쨌든 그동안의 유저분들의 그 속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비하인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알려드린 부분도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G테스터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전문성. 슬픈 이야기가 떠올랐다. 유저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줬던 게임 전문가들만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그래서 준비했지. 안티 엘리어싱, 안티 엘리아싱, 얼라이어싱, 부르는 말들 많은데 외국말이네요. 예, 여하튼 계단 현상 혹은 톱니 현상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거 있어요. 모니터상에서 대각선이나 곡선으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부드럽게 보이지 않고 우둘두둘하게 보이는 그 현상을 해결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이는 알파벳 A가 그 계단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안티 엘리어싱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해결을 한 것이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소문자입니다. 이제 우둘두둘하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색인 회색들을 끼워 넣어서 최대한 그래도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3D 게임하면서 보는 것들은 아마 이 정도 차이로 보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곡선 부분이나 대각선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우둘두둘 계단처럼 피부가 그냥 뭐 얼굴 것도 아니고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해요. 이게 남자야 남자. 근데 오른쪽에 기술을 적용하고 났더니 부드럽네요. 좀 더 부드럽게. 보통 후처리라고 부르는데 좀 더 부드럽게 보이죠. 이런 것이에요. 감수해야 게임 관련 용어들을 명쾌하게 풀어준 G5. 게임에 대한 안타까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줬던 오늘의 슬픈 전설도 살펴볼까? EA의 슬픈 전설 가득했던 타이탄폴. 네, 한 달 전부터 타이탄폴 합시다. 타이탄폴 제발 좀 우리 테스트해서 타이탄폴 좀요. 라고 했죠. 네. 그만큼 많은 기대를 했던 작품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네, 오늘 저는 다른 슬픈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뭔가요? 그럼 지금까지 본론이 아니고. 그쵸, 본론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 와 진짜 장황하다. 네, 당황했는데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좀 EA에 대한 이야기예요. EA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뭐 온라인 패스, 부분 유료화, 그리고 모바일 대응, 뭐 소셜 대응. 근데 정말 슬픈 거는 그런 시도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심시티, 플랜츠 대 좀비, 커맨드 앤 컨커. 그래가지고 정말 전 타이탄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요. 아니 왜 이해가 결론을 말해줘. 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슬프게 만드셨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다시 과연 EA가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는 눈물 나는 이게 전문 용어로 안폭이라고 하잖아요. 안구의 습기가 폭발 하는 예. 야, 이게 전문 용어가 굉장히 되게 저렴해. 오늘 이렇게 전문 용어 쩐다 진짜. 아니 이게 안폭은 그냥 대강 만들어 온 건데 안만 봐도. 뭐 10폭이나 뻑가축이면 몰라도 안폭은 내 살다 또 진짜. 게임의 완성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말은 많지만은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웜의 사연이 얼마나 길었으면 댕강댕강 편지까지 당할 정도. 이번에는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카루스의 역사를 파봤는데 이 이카루스가 원래 이름이 네드예요. 이 NED라는 네드라는 게임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2006년도 차이나조이에서 플레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어요. 첫 공개 이후 3년 만에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잠깐 질문 있습니다. 예. 저는 검색을 한 40분을 넘게 했는데 NED가 뭐의 이니셜인지를 결국 못 알아냈거든요. 저도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유저들이 추측하기로는 네버 엔딩 디벨롭먼트. 영원히 개발하는 게임 아닌가. 끝나지 않는 개발이군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추측을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NED의 약자가 뭔지 알고 계시면은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저 좀 알려주세요. 예, 어쨌든 2009년 11월이죠. 지스타 때 또 등장을 했습니다. 2010년 지스타에서 또 등장을 했어요. 크라이 엔진으로 엔진을 갈아엎었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 지스타 또 1년 후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카루스라고. 그렇지. 그게 바로 이카루스지. 드디어 2014년 4월 오픈 베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장장 9년 만에 9년 만에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한 건데 이게 2005년도에 첫 공개를 했으면 어린 짐작을 해도 2004년부터 개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10년간 개발한 그야말로 의지의 게임입니다. 의지의 게임. 의지의 게임, 의리의 게임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네. 의지의 게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우리 유저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린 것 같아서 좀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뿌듯해. 그쵸. 뿌듯해요. 이렇게 웃으면 훌륭한 코너였구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들을 꼽아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 기자님 차례네요. 지금까지 각자의 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제 마이 턴이야, 이제? 뭔 카드 뽑아야 되지? 뭐 뭔 카드를 뽑긴 뭔 카드를 뽑아. 콘솔 덕후. 감정 카드나 뽑으라 그래요. 예, 그 콘솔 덕후, 콘 덕후 또 콘부심 쩔죠, 또 형 기자님이. 저는 콘솔에 대한 부심이 쩌는 게 아니라 저는 게임을 그냥 사랑을 해요. 근데 게임을 사랑하는데 단지 분야를 안 가릴 뿐인 거죠. 잠깐 사랑한다기보다 게임을 편해하시잖아요. 콘솔 게임만. 예. 근데 항상 보면 콘솔 게임 하실 때 장비를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맞아요. 장비병 환자들이 있어요. 장비병. 장비를 자랑하시는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나열을 좀 해보시죠. 드러나 봅시다. 네.
예, 뭐 일단 PS3, PS4, PS 비타 TV, 엑스박스 360, PS2, PS1은요? 아, PS2도 창고에 있고요. PS2도 있고 이제 9 엑박도 있고.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여기서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이렇게 툭 콘솔을 샀어요. 자랑질 또 자랑질. 아니 그 말로만 듣던 100인치 프로젝터, 최고급 사양, 수많은 게임 기기의 실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봤다. 이곳은 서울 삼청동 한복판. 이 건물 한 채가 현 기자네 집이라고. 4층에 사는 현 기자를 찾아 고고. 뭐야 이거? 아야 이게 왜 오신 거예요 이거? 예. 하도 자랑을 해대서 직접 두 눈으로 보러 왔지. 뭐 그래서 저희 집을 직접 이제 보시겠다고? 뭐 일단 예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 방부터 살펴보자.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초특급 PC? 여기가 이제 제 자랑스러운 컴퓨터. 뭐 사실 방송이니까 제가 좀 그렇게 자랑을 했을 뿐이지 실상은 되게 검소하고 별것 없는 사양이에요. 뭐 i7에 이제 뭐 한 프로세서나 120만 원짜리 프로세서에 뭐 6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 뭐 해가지고 굉장히 검소합니다 사실은. 또 이제 이 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5.1 채널 스피커들을 갖다가 이제 곳곳에 설치를 해가지고서 좀 가운데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은 서라운드가 이제 빠방하게 들리는 그런 시스템은 요즘 누구나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특이한 건 없습니다. 네. 책장을 보아하니 역시 게임 타이틀로 꽉 채워진 모습. 대체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뭐랄까, 당신은 그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밥의 수를 셀 수 있느냐와 이제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바닥에 타이틀을 쭉 깔아놓고 개수를 세어보기로. 이거 굉장히 얼마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깔아보니까 좀 있어 보이는 거지. 예, 실상은 여기 깔려있는 것만 한 140개 정도,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별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예. 사실 이게 깔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 4분의 1도 안 깔린 거예요, 아직. 이거하고 또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뭐 이거 한 4배, 5배 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예. 그동안 고이 모아왔던 이 수많은 타이틀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게임이 뭔가요? 고인돌 2라고. 옛날에 286 AT 그러니까 장장 한 20년도 더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던 처음으로 사주셨던 이제 PC 패키지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는 하고 싶어도 저는 이 게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5.25인치짜리 디스크로 설치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PC 패키지 게임으로서는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착이 가는 타이틀 중 하나라고 이제 좀 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100인치 프로젝트 모니터?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을 갖다가 게임을 갖다가 좀 큰 화면을 즐기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전 욕구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예, 뭐 그리고 그런 욕구 정도는 게이머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닌 건가요? 예. 조금은 유난스러워 보여도 돈이 많이 들었어도 역시 게임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 현 기자의 게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와, 진짜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 100인치에서 게임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평범하죠? 확실히 눈은 조금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제 저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시면 자신의 이제 경제력으로서 얼마든지 이 정도의 환경을 갖다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맞아. 못해, 저거. 나도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래. 지나온 그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우리 유저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좋은 게임으로 그리고 좋은 평가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유저분들 잊지 마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평가로 돌아올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기대해 주세요. 안녕. 네, G테스터의 재밌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네. 게임 얘기뿐만 있는 게 아니었죠. 게임사들 간의 어떤 그 관계들 그리고 뭐 개발 과정의 히스토리들 네. 그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뭐 유저들은 아직 몰랐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G8이나 오수전
오늘의 슬픈 여성이요. 저희들도 기사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네네.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해주면서 굉장히 게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분들의 어떤 이해도를 높였는데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야, 오술전 얘기가 나와서 형 기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중문화 같은 콘텐츠는 사실 비평이나 평론가들 있잖아요. 뭐 또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뭐 문화나 각종 음악 평론가들이 있는데 이 네 분들이 사실은 게임을 평론하는 평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각기 다른 분야의 네 분야죠. 뭐 PM도 계시고 거기 게임 기자도 있고 또 게임 개발자도 있고 뭐 여성 유저 대표이자 뭐 게임 BJ도 계신데요. 사실 그 분야의 각자의 전문가들 분들이 그 서로 보완제 같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적인 지식과 여기 재미까지 버무려 갖고 사실은 그런 게임의 속사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뭐 어떻게 보면 하면 종합백과사전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적절한 비평 또 적절한 칭찬이 어우러져 있기에 그랬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특집으로 전해드린 생방송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걸어왔던 길을 갖다 쭉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런 부분 좀 잘했구나, 이런 부분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도전. 그렇죠. 네. PD분들도 열심히 또 새로운 도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예, 뭐 저희 진짜 1월부터 시작해갖고 생방송으로 따지면 거의 8개월이 됐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재미난 우리의 이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차이나 조회를 갔다 오면서 정말 네. 많은 것을 봤습니다. 뭐 그전과 비교를 해갖고도 정말 경계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많은 부분들을 좀 저희도 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게임사에도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생방송 게임 플러스 현재 다음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시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다음 스포츠 스페셜 연재 페이지 아프리카 TV 게임 플러스 관에서 각 영상들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는 쉬고요. 8월 22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